이번에는 2차 전지 관련주 뜨거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주도주가 형성되면 주도주가 사실은 천년만년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주도주에서 큰 시세를 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떠오르기 어렵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워낙 주도주였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주도주가 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예. 네. 동의하지 않으시겠죠?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예. 자, 이제 2차 전지가 이렇게 또 강한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네. 주도주의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주식은 가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매수하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네. 도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즘 이 종합주가지수 차트인데 이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올라올 때 종합주가지수가 512포인트에서 2085포인트까지 요 노란색 원 167% 상승됐습니다. 네. 엄청난 상승이었죠.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네. 이때 오른쪽은 이 S&P 500 미국 시장인데 거의 박스권이었어요. 네. 반면에 2010년에서 2020년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종합주가 지수는 박스권이잖아요. 연봉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 시장은 날아갔어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는지를 볼 필요가 있죠. 2003년과 2007년에는 우리나라 인프라 구축 관련주들 부분이 이 연봉입니다. 다. 연봉. 감동적입니다. 현대 미포조선이 5,000원, 이런 부분에 놓여져 있다가 20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제철도, 그 무거운 현대제철도 5,000원, 7,000원 하던 게 10만 원 가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 부분도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여기에 이제 동양제철화학, 지금의 OCI, 할 거 없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때 마음 편하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40%, 50%의 조정을 보이고 올라가고 하면서 2003년에서 2007년 올라갔습니다. 이 조선철강건설기계지주화학 이쪽이 올라갔고 IT나 반도체 이쪽은 자동차는 전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산업이 성장할 때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장이 멈추면 가치주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의 성장주라고 하는 부분이 더 이상 매출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주식은 매도해야 됩니다. 절대 그 주식을 미련 갖고 보시면 안 돼요. 반대로 다시 한번 도표를 보시면 2010년에서 2020년 주름 잡았던 게 팡입니다.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 페이스북, 트위터, 해가지고 난리 쳤을 때 기본 200배에서 400배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박스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의 구조가 틀리잖아요. 미국 시장은 인터넷 혁명을 통해서 애플을 비롯해서 이 관련 기업들 부분이 성장을 했었던 타이밍에 우리나라는 그때 해당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이버. 그죠? 그 이후에 이제 카카오 해서 이제 연관이 있어서 그 정도였고, 이런 주도주 역사를 보게 되면, 글로벌 시장의 파급력을 보이면서 제대로 된 산업 흐름을 보일 땐 엄청난 성장을 보였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그걸 이해하면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올해 3조입니다. 매출이. 그리고 LLF가 4조고, 4조 몇천억이겠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3조, 4조, 에코프로비엠이 5조 가량입니다. 그런데 1년 있으면 그 매출이 2배씩 돼요. 그런 매출의 성장 부분을 이어가는 회사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우리나라 기업 중에. 그러면 많이 올라왔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의 일봉입니다. 에코프로가 2020년에 왼쪽이 일봉인데 8,500억의 매출이고 2023년 올해 7조 1,000억을 예상을 합니다. 영업이익이 636억인데 8,300억. 근데 환율이나 이런 광물 자원의 가격 변동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퍼가 이제 30.6에서 6.7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에코프로 연봉 이 에코프로를 2만 원대에도
비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0만 원도 비싼 거고 지금 23만 원인 부분인데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 가격을 보니까 그 회사의 가치를 보지 않고 그죠? 지금 시가총액이 6조입니다. 오늘 올라서 그죠? 12%가 올라서 6조고 반대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2020년에 매출이 4조, 영업이익이 4,500억 월등했었죠. 그런데 2023년에는 매출 8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7,600억. 그러니까 비슷해지죠. 네. 그런데도 펀은 58배입니다. 왜? 시가총액이 28조나 되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단순히 우리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너무 빨리 속도에 올라왔다라는 부담감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더 성장할 산업을 플랫폼으로 볼 거냐 아니면 2차전지 산업으로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성장의 프리미엄을 얼마나 더 줘야 되는지는 뭐 각각 기준이 틀리겠지만 저는 아직도 에코프로가 싸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싼 게 아니라 주식이 앞으로 매출 성장을 이루고 영업이익을 내는데 그 가치만큼 가지 않았다면 싼 거고 그죠? 그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있다면 비싼 거죠. 다만 이제 뭐 카카오도 나름 AI와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또 AI 산업이 잘 된다면 또 올라올 수도 있겠죠. 2차전지 뭐 굳이 지금 뭐 에코프로를 딱 뭐 특징 관심주라는 것보다 2차 산업의 흐름을 이제 에코프로를 대표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성장성 자체를.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2차전지의 탑픽은 또 그야말로 저희가 다른 주제로 해서 종목을 좀 볼 거고요. 네. 그럼 2차전지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 대표적인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장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성장성이 대단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2차전지와 관련해서 기대되는 점을 더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면 뭐 리스크도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있잖아요. 리스크를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만 이야기를 네. 더 하고 나서 이제 리스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죠. 요 도표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2027년부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상회한다.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야, 누가 2차전지 성장하는 거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장하는 산업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대강 알면 그 가격이 비싸다고 진행을 못하게 되는 거죠. 얼마만큼 성장하는지 그게 내 피부로 공부를 해서 아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의 관점에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가운데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면 요 며칠 전에 이제 포드와 CATL, 그죠? 그래서 변형적으로 뚫는다, 손잡고. 사실 이게 버지니아 주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거든요. 아이러니한 게 IRA 법안을 만든 게 바이든 민주당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금 미시간주 설립하는 지역은 다 민주당 출신들이에요. 그런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행사할 때 백악관을 초청을 했는데 백악관에 아무도 안 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IRA를 만든 목적이 뭔가요?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면 되죠. 바이든부터 시작해서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겁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법이죠. 사실은 자기네 일자리를 자기로 안으로 가져오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리쇼링과 그리고 그 속에서 핵심 기술과 관련된 부분, 중국 의존도에서의 탈피.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렇게 편법을 동원한 걸 가만히 있을까요? 사실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설령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 여파가 우리나라 양극재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이유가 없다는 거고 LFP 배터리를 생산하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사 내용으로는 찜찜하게 사실은 어제 SK이노베이션이 7% 막 급락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포드가 이 CATL과 동맹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배터리, SK온하고 포드하고의 관계인데 한국 배터리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뭔 하자가 있는 건지, 그죠? 아니면 CATL과 합작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야 그래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침소봉대할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또 약한 고리를 항상 물고 늘어지는 거니까 SK온이 그래도 보면
LG, 엔솔이나 이런 데 보여서는 수율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런 걸 얘기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 쪽이 어쨌든, 우리에겐 장점에서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을 배제하는 거에서 우리 2차 전지들이 수혜를 받는 네. 거잖아요. 그죠? 네. 미국에 공장 짓고. 네. 다만 이제 이런 중국이 부각되는 것들은 이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성장성이나 또 뭐 생각할 수 있는 리스크는 그 정도인가요? 일본은 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나요? 신경 전혀 안 써도 되죠. 네. 파나소닉이 하고 있는데, 네. 뭐, 혼다가 LG하고 합작하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이미 시간이 지난 뉴스지만, 파나소닉이 기술력 있고 짱짱하면, 그러니까 왜 일본 기업이 한국 업체하고 하겠습니까? 예.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한 2020년부터 저는 2차 전지에 거의 계속해서 주도 흐름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그때마다 예를 드는 게, 무슨 배터리 만드는 게, 이제 슈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 사는 듯이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영국에서 브리티시 볼트가 파산했잖아요. 네. 그게 수율을 못 맞춰서 파산하는 거거든요. SK가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게 뭡니까? 뭐 수율이 때문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적자를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수율이 80% 이상의 흐름을 갖고 가지 않으면 흑자를 내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나 돈 된다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기술력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3월에 주목해야 될 이벤트 이게 이제 단기 시세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3월 1일 날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를 실시하고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의 저가 전기차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또 4680 배터리와 관련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 또 IRA 세부 법안이 발표가 됩니다. 그때 이제 양극재의 북미 생산 의무 여건 이거와 관련된 부분이 어떠냐. 그죠? 사실 양극재조차도 배터리 완성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양극재도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면 미국에 먼저 진출해 있는 기업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이 확 뜨겠죠. 반대로 뭐예요? 북미에서 생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LNF가 뒤늦게 아직 진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LNF가 사실은 다른 포스코 케미칼 기준 30-40%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확장성이나 모기업인 포스코 그룹의 후강, 뭐 자금 조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원자재의 조달 이런 부분에서 프리미엄을 포스코 케미칼에 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LNF가 저평가를 받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크리티컬 로우 모티리얼 액트 그러니까 유럽판 IRA 법안인 핵심 원자재법도 3월에 나오는 거 이런 기점을 통해서 이제 단기 고점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시세가 이제 확산되고 단기 그리고는 이제 또 좀 쉬겠죠.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시세 부분에 이 사이클을 잘 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타픽은 따로 말씀한다고 했고,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지금 주신 거네요. 그죠? 네, 시기적으로. 그러면 섹터에서는 2차 전지 쪽에서 집중할 부분은 어디다? 양극재예요, 여전히? 양극재입니다. 여전히. 자, 이제 왜냐면 지금 양극재의 그 배터리에 차지하는 원가가 40%에서 45%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극재 1톤의 가격이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1톤이면 한 10대에서 12대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분량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극재 기업들의 캐파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지금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조금 크게 할까요? 크게 하면 지금 이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청세, 그죠? 사실은 독보적이었죠. 2020년부터. 그래서 2020년, 2021년의 시세가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LNF가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 앞으로를 보니까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케미칼이 뒤쫓아가는 흐름이죠. LNF는 캐파가 지금 좀 3위로 밀려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의 성장성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더 나은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고 이런 규모 흐름 부분은 배터리 산업은 수주 산업이잖아요. 우리가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수주 산업은 이미
몇 년치를 받아놓고 공장을 건설하는 거거든요. 지난번 삼성 SDI 그 40조 공급 계약도 포스코 케미칼이 받았는데 네. 그 부분도 양극재로는 60만 톤에서 70만 톤. 네. 이제 환율의 변화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60만 톤에서 70만 톤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5년까지 포스코 케미칼이 이 캐파 이 부분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되고 그런 전반적 흐름 속에서 양극재 업체의 성장성을 의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왜 지금도 주목받고 있고 앞으로 봐야 될 이유, 그 다음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전략. 2차 전지 전략 관련해서는 마무리하면 됩니까? 또 보여줄 게 있습니까? 예,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네. 이 양극재 기업들의 매출액 전망입니다. 네. 도표를 보게 되면 LNF가 연평균 38%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31%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59% 월등하죠. 그죠? 지금은 조금 규모가 작지만, 네. 현재까지는 나아지고 있고, LG화학도 26%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금 공략하는 건 저는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어도 오히려 조금 리스크한 부분을 감안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풀렸잖아요. 네. 그리고 LG화학이 양극재 쪽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자금, 이런 부분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블록 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하실 거라면, 저는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케미칼로 양극재를 포커스를 맞추는데, 행여나 LG 에너지 솔루션을 할 거라면, 오히려 LG 화학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2차 전지에 관련된 핵심 전략까지 김기수 대표님과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